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2025년도 VIP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IP에서 다뤄지는 것은 철저하게 문제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현재 25년도 VIP 문제해서 우리 교재 1과목 해서 1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1과목의 1강 페이지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VIP 문제 2과목은 2과목 해서 1강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모의고사는 1회부터 5회까지 해서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풀면 기본적으로 완전히 이해했다면 7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역점을 두어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강의가 워낙 많습니다. 1차 강의, 그 다음 원데이 특강, 교재, 2차 1과목, 2과목, VIP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8개에서 10개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일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바로바로 수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유튜브에서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를 검색을 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제 얼굴을 클릭하세요. 제 얼굴을 클릭하시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멤버십 가입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1차를 공부하실 분 1차, VIP는 모든 강의를 다 수강할 수 있습니다. 1차, 그래서 과거, 현재, 과거께 여기 있고 현재 올라가는 것은 업로드. 원데이 특강도 과거의 2차 2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1과목, 2과목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2025년도 합격반도 과거, 그리고 2차 1과목, 2차 2과목에서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VIP는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고, 특히 VIP 문제 풀이반은 이것이 바로 2025년도 문제 풀이입니다. 그래서 2차 1과목과 2과목 교재에 있는 주요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2과목의 모의고사는 1회부터 5회까지가 여기에 수록될 겁니다. 그 다음 기타 2024년도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예, 이렇게 나오죠. 오늘 2025년도 11회 손해평가사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무거나 한번 클릭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찾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이렇게 해서 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은 제 강의를 하나만 찾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강의를 구독, 좋아요 하는 방법을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거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부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가면 이렇게 구독 중이죠. 이 부분을 구독,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해서 전체를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알림을 수신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저는 여기서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아무 강의나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 강의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지금은 가입만 나오기 때문에, 저는 구독, 좋아요가 보셨죠? 구독, 좋아요에서 알람 설정까지 해 놓으시고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VIP는 월 36,000원 아래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보시면 첫 번째는 12,000원에서 1차, 그 다음에 원데이 특강, 그 다음에 합격반, 그 다음에 VIP 해서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김광호 선생님과 함께 꼭 필요한, 이거는 완벽하게 암기해야 될 그러한 과목은 1과목에서 출하고 2과목에서도 기본 문제, 이 문제만 풀면 어떻게 시험이 나와도 6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다 라고 했던 문제들만 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를 풀이를 할 수 없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 VIP에서 선정한 문제는 2번 위태, 손인, 손해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이 부분은 나올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 페이지 수는 항상 교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그래서 11페이지를 펴시고 교재대로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태, 손인, 손해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라고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오면 위태다. 위태는 위험한 상태란 말이죠.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단계다. 그 다음에 손해의 원인은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실제로 위험이 발생한 단계,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는 위험사고 발생한 결과 초래되는 가치의 감소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실사료 강가 옆에 평상을 펴놓는데 부모님이 여기 있고 아기가 아장아장 할 때 이것이 강이 없었다면 위험하지 않겠죠. 그래서 위험한 상태고 아기가 떠내려갔다면 그게 이 강물이 손인이 되겠죠. 그리고 아기가 다쳐서 병원에 가서 치료비가 나오지 않았다면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치 감소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손해로 본다는 이 세 가지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하는 5점에서 15점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VIP에서 선정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4번 문제. 중요합니다. 위험의 각 분류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라고 했을 때 객관적 위험과 또 주관적 위험, 이게 가로 넣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험의 속성, 측정 여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손실의 기회만 있는가, 기회, 요 기회가 가로 넣기 나올 수 있다. 이 5점짜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태적인 위험과 동태적인 위험에 대해서 정태적이다, 동태적이다 하는 것은 위험의 발생 빈도와 발생 규모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여부가 바로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으로 구분한다 이거죠. 분류 기준입니다. 그 다음 특정적 위험이다, 기본적 위험이다. 그대 위험이 기본적 위험이죠. 특정한 화재, 특정적 위험인 이런 위험이 범위,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좁은가에 대해서 하는 것이 분류 기준이 됩니다. 중요하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담보 위험과 비담보 위험, 면책 위험에 대해서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바로 담보 위험이다. 또 담보하지 않는 비담보 위험이다. 또는 이건 면책이다 하는 구분이 되는 분류 기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째로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가 7월 1일부터 카카오톡에서 암기 팁 단톡방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때 시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도 함께 공유한다면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선정한 문제는 5번입니다. VIP 문제는 꼭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만 선정을 했습니다. 순수 위험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 구체적으로 나오죠.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4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5점. 하나 쓰면 1점. 3개 쓰면 3점. 4개 다 써야 5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를 써라 했을 때 암기 팁은 이 순수란 말이 들어간 게 좋겠죠. 그래서 암기 팁은 순수, 쌀미자를 씁니다. 쌀미자. 순수미는 인간이 재배하겠죠. 사람이 재배는 인간 재배다. 해서 인간 재배에 암기 팁을 주면 인, 간,
간접 손실, 인간 재산 손실, 배상 책임. 요렇게 해서 연관돼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순수의 종류를 객관식으로 나오면 대부분 다 알아맞추죠. 순수의 종류 4가지를 쓰라고 했을 때는 순수미는 인간이 재배한다 해서 인간 재배에 이렇게 하고, 인적 손실, 간접 손실, 재산 손실, 배상 책임, 위험. 요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걸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정한 문제는 8번. 위험관리 방법, 물리적 위험관리, 위험 통제를 통한 대비와 재무적 위험관리로 구분한다. 각각 위험관리 및 구체적인 방법을 열거하시오라고 기출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2022년도 8회 기출입니다. 8회 기출입니다. 8회 기출. 요거는 이제 11회 예상하는 거죠. 이론서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물리적 위험 관리에 대해 쓰라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위험 관리 방법은 물리적 위험 관리해서 많이 알아맞췄죠. 그래서 우리는 암기 팁에서 암기할 좋게 회전 통인분이다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회전 통하는 문에 사람이 회전 통인분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서 위험의 회피, 위험의 증가, 통제, 손실 통제, 인수, 그 다음에 위험 요소의 분리,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2022년도 8회 기출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재무적 위험 관리에 대해 쓰라라고. 재무는 뭐니 해도 돈이죠. 돈이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들이 이제 공부를 못하니까 이 보결로 보내는 경우가 있죠. 보결해서 3순위. 그래서 보결 3순위다. 그래서 위험의 보유,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 대비 제3자에게 증가하겠다 하는 것이 재무적 위험 관리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연습 문제 풀이에서 시험 문제가 대부분 다 나오죠. 그 중에서 지금 꼭 찍어 드리는 것은 필수, 나머지는 한 30%에서 40% 정도 나올 확률이 있는 문제들은 시험에 임박해서 한 달 남겨놓고 집중적으로 암기하게 되면 60~70% 또 맞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위험의 특성에 따른 위험 관리 방법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게 나왔죠? 10회 기출입니다. 10회 기출인데 10회 출제되었죠? 그때 요 부분을 바꿔냈습니다. 시험 볼 때. 크다, 작다, 또 많고, 적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째로 암기하시고 난 뒤에 그 부분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손실 회수 빈도와 심도, 적다, 크다, 적다, 크다 이렇게 적어 놓고 요 4가지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는 적다, 그 다음 만을 닫자. 그래서 소를 우리는 보존한다. 그 다음에 자, 액션을 합니다. 모두 다 손 위로 들었어요. 손을 위로 한번 들어보세요. 액션까지 함께 하면서 암기하면 아주 쉽게 암기가 된다. 그래서 가로넣기 위험 보유다. 그 다음에 증가다. 위험 증가. 그 다음에 많을 때는 가로넣으면 손위, 손실 통제와 위험 회피. 정확하게 가로넣기에 나오는 문제였고 앞으로도 출제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연습 문제에서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16페이지 교재대로 나갑니다. 그 교재를 가지고 쭉 체크하시면서 메모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의 특성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죠. 시험 문제는 보험의 특성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해서 5점이 출제가 예상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보험의 특성 5가지를 쓰라라고 했을 때 암기 팁에서 대전에 사신 분이 그랬죠. 대전에서
집에서 뭔가 분실했다. 이것이 보험의 특성이다. 이렇게 암기 팁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보험의 특성이다 하는 것은 대전집 분실이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 대전, 위험의 증가, 집단화, 그 다음에 분담,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그래서 분실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골격을 갖추고 대전집 분실만 하고 그 다음에 보험과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에 대하면 대수의 법칙, 전 위험의 증가, 집단화, 분 위험의 분담, 실제 손해에 대한 보상. 요렇게 해서 암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하나하나 암기 팁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을 운영하는 이유는 내가 암기가 잘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공부하시는 분이 50대 60도가 주로 80% 이상 합격을 하고 또 대다수가 50대 60분이 많기 때문에 암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보다는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보다는 어떻게 해서 시험 나오면 암기 팁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맞추느냐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보험의 성립 조건을 모두 열거하시오. 자, 보험의 성립 조건. 이것도 뭐 5가지를 쓰라 이렇게 나오겠죠. 5가지를 쓰라. 5가지를 쓰시오. 보험이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이 내용은 다 알죠. 손실의 우연적이 발생돼야 되고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거. 이게 시험에 딱 나오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이건 동질적 위험이다. 동질적 위험? 이런 부분들은 한두 가지는 안단 말이죠. 우연적이다. 그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래서 우리는 암기 팁은 한우는 아닐 빗자. 그죠? 한우는 아니다. 그래서 동경에 가서 주사위 놀이를 하자. 주사위 놀이가 확률이잖아요. 확률. 그죠? 그래서 한정적 손실 때 우연적 발생. 아니다. 비재난적 손실. 동경에 가서 동질적 위험.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였겠죠. 그 다음에 주사위 놀이가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암기하는데 하루 종일 걸릴 것이 지금 강의했던 이 내용을 암기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도 못할 수도 있지만 제 강의를 듣고 노트에 적고 그 다음에 교재에다가 메모하면서 공부하신다면 훨씬 여러분들은 암기가 쉽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자, 19페이지에 선정한 VIP 문제는 보험의 순기능을 모두 나열하시오. 보험의 순기능을 5가지를 쓰라. 그죠? 5가지를 쓰라.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온다면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해서 5점으로 나올 거다. 자, 이것도 우리는 보험의 순기능은 투자 불신으로 손해를 안 봤다. 이렇게 암기 팁은 투자 불신으로 손해를 안 봤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재원의 매연,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이용, 불안 감소, 신용력 정대, 손해를 안 봤다 또는 손실을 안 봤다 해서 바로 원어를 손실을 안 봤다, 안전의식을 고양한다.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의 순기능과 보험의 역기능은 중요하죠. 보험의 역기능 3가지를 쓰라 나오겠죠. 역기능은 손보사다. 손해보험사, 손보사. 그래서 손실 과장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고 보험 사기가 정대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 비용이 발생합니다. 역기능 3가지. 그 다음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설명하시오 해서 5점짜리로 논술 문제 나오고 대학 교수님이 출제를 하는 경우는 15점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15점. 이때는 핵심을 쓰는 방법이 있고 또는 많이 써라. 많이 작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 15점으로 나온 문제들도 보니까 수험생들이 많이 쓴 사람들은 점수를 대부분 7점에서 8점 정도는 내용이 약간 비슷하게만 써도 15점에 한 10점 가까이 다 준 것 같습니다. 이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5점짜리로 나올 거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는 뭐냐?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 전에 우리 가족력이 암에 계속 걸렸다는 사람들은 계속 보험을 가입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암보험에 대해서. 근데 그것까지도 보험료를 갖다가 산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 후에는 도덕적 위태가 발생할 수 있다. 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손실이 적게 나도록 막 노력할 건데 보험을 가입해 보험회사에서 보장해 주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서 요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28페이지에 선정한 VIP 문제는 바로 손해보험 원리 5가지를 쓰시오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 손해보험의 원리 5가지는 위험을 분담해야 되고 위험 대량의 원칙도 있고 급부 반대 급부 이득금지의 원칙 수지상대 원칙 다 한단 말이죠. 이걸 쓰라고 했을 때는 생각이 두세 개밖에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험의 원리다 손해보험의 원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 분대 있죠. 분대는 보통 한 10명 내외가 한 개의 분대를 이루죠. 그래서 분대가 횡군을 하다가 2급수를 먹고 1급수가 아닙니다. 2급수를 먹고 배탈이 났다. 2급수 먹고 배탈이 났다. 그래서 손해보험 원리에 따라서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분대가 2급수를 먹고 손해보험의 원리에 대해서 5가지. 그래서 분 하니까 위험의 분담, 위험 대량의 원칙, 분대가 2급수, 이득금지의 원칙,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 이렇게 해서 분대가 2급수 먹었다 해서 손해보험 원리로 인해서 보상받았다라고 메모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손해보험 원리 중 급부 반대 급부 원칙과 수지상대의 원칙을 비교 설명하시오. 이게 이제 대관소찰이죠. 전체로 크게 본다는 대관소찰이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고 수지상등은 전체의 수익과 지출이 같다는 게 보험회사의 원리죠. 보험의 원리는 받은 보험료하고 나갈 보험금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것이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그러면 급부 반대 급부는 개인이 내가 낸 돈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으면 내가 이익을 본 거고 보험을 받지 않았다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개념 정리를 해놨자.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은 이렇다. 수지상대의 원칙은 이렇다 해서 정리해서 공부해 놓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소찰이죠.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고 이거는 수지상대는 계약자 전체 관점에서 본 것이 수지상대이다. 대관소찰이라고 쓰고 숲을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자세하게 살펴본다 하는
대관소찰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암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3번도 있죠. 이덕금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법적 규제 3가지를 쓰라 나오겠죠. 3가지를 쓰라 를 쓰시오. 이덕이 금지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법적 규제가 초과보험일 때, 내 건물이 1억짜리인데 보험을 1억 3천을 가입했다면 보험금은 1억 3천이 나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험 가액을 한도로, 이게 초과보험이고, 중복보험도 마찬가지죠. 중복보험은 초과보험이면서 초과보험이고 2개 이상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가 중복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초과보험은 한 개 회사에 그 가액보다 많이 가입했을 때를 초과보험이라고 하고, 그 초과보험이면서 2개 이상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를 중복보험이다. 그래서 법적 규제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지급하죠. 그리고 보험자 대인은 내 집이 있는데 보험에 가입했단 말이죠. 다른 집에서 불이 나서 내 건물이 불이 타버리면 우리는 내가 보험에 가입을 했고 보험회사 알파의 보험회사에 가입했단 말이죠. 그럼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도 있겠죠. 내 집이 타서 1억을 주시오라고 하는데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1억을 받습니다. 그럼 보험회사가 A가 가지는 권리, 그 권리를 보험자가, 보험회사가 대신 가지게 되겠죠. 그래야 이덕금지 원칙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죠. 이덕금지를 하기 위해서 보험자 대인은 바로 대표적인 이덕금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적 규제 3가지는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대의, 이 3가지를 반드시 공부해 놓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교재 쭉쭉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손해보험계의 법적 특성을 모두 나열하시오. 또는 5가지만 쓰시오. 5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7가지를 다 알아놔야 되겠죠. 2가지를 예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보험계약의 법적 특성을 모두 나열하시오 라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고, 구체적인 문제는 5가지만 쓰시오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암기팁에 나왔던 부분이죠. 아주 좋은 암기팁 같아요. 쌍계사에 있는, 있다는 것은 있을 유자를 쓰죠. 있는 부처 불상은 최고다. 부처 불상은 최고다. 이렇게 암기팁으로 한번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쌍계사, 쌍무계약성, 계속계약성, 있는, 유상계약성, 부처, 부합계약성, 불상은, 불효식 낙성계약성, 부채불상, 상행위성, 최고다, 최고선의성. 아주 암기팁이 좋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해보험계약의 법적 특성을 5가지를 암기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을 나열하시오. 법적 원칙. 법적 원칙이니까 법적 원칙을 줄이면 뭐죠? 법원이죠. 법원. 법적 원칙은 법원이더라. 법원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는 대피실로 최선을 다해 뛰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어라. 그래서 대피실로 최선을 다해서 피해라는 거죠. 피할 것. 일단 폭동이 일어나면 피해야 됩니다. 그죠? 법적 원칙은 법원이다. 법원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대피실로 최선을 다해서 피해라. 그래서 대피실. 보험자 대의 원칙. 피보험 이익의 원칙. 대피실. 실손보상의 원칙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 선의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중에서 실손보상의 원칙, 예외가 있다면 실손보상. 사고 난 것만 그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실손보상의 원칙에 예외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는 이제 기대생이다. 이렇게 첫 글자만 기대생이다. 이렇게 해서 기평가계약, 대체비용, 생명보험. 설명을 하자면 기평가는 보험 당시에 그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거는 얼마다 해서 기평가 계약이 되겠죠. 실손보상하고 관계없죠. 왜냐하면 가입할 당시에 이 금액을 해주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기평가 계약이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대체비용. 대체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 자동차 수리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자동차 사고는 어떻게 해줍니까? 자기 동급의 렌트를 해도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그건 실손보상의 원칙이 아니죠. 차량이 파손됐을 때는 차량 파손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면 되지만 대체비용까지 해주라. 그래서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지만 계약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생, 대체비용. 생명보험도 마찬가지로 실손보상 원칙에서 예외죠.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하더라도 3천만원 가입했을 경우, 5천만원 가입했을 경우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죠. 그것이 실제로 암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암의 진단비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이다 해서 기대생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정확하게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자, 보험자 대위, 청구권 대위 중요하죠. 자, 시간이 30분이 지나더라도 제가 2차 1과목을 하고 또 2과목 하는 것보다 오늘은 1과목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2차 2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험자 대위다. 마찬가지로 이건 청구권 대위죠. 내가 손해를 입어서 가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청구권에 대한 권한을 보험자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보험자 대위다. 그게 청구권 대위다 하는 그 세 가지 목적이 뭐냐 했을 때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손실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제3자와의 보험자로부터 이중보상을 받아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 다음 제3자에게 손실 발생의 책임을 묻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책임이 없는 손실.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암기 팁은 이중보상, 이자, 제3자는 기억하기 때문에 제3자, 이자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제로로 봅시다. 제로, 책임 없으니까 제로죠. 그래서 청구대의 세 가지 목적은 이자가 제로다 해서 이제 살붙이기를 하면 됩니다. 이중보상을 받아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제3자에게 손실방지의 책임을 묻는 효과가 있다. 책임이 없다 하는 이자 제로다 해서 암기를 하시고 반드시 이거는 출제가 유력하기 때문에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중 피보험이익의 원칙을 간단하게 설명해라. 피보험이 있어야 보험에 가입을 하겠죠. 피보험이익의 원칙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거는 암만 암기 팁을 하더라도 그냥 도도책이다 이렇게 첫 글자만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박 방지를 하고 도덕적 위태를 감수하고 측정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보험이익의 원칙을 간단하게 설명하라 라고 쓰라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도도측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대선의 원칙의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런 것을 많이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고지, 은폐, 담보, 보정 이거는 출제 유력이다. 가로넣기 딱 좋죠. 이거는 내용은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최대선의 원칙에 관한 내용 중에서 괄호넣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VIP 문제에서 선정해 봤습니다. 보험 정권이 중요하죠. 정권의 법적 성격을 모두 나열하시오. 또는 5가지를 쓰시오. 법적 성격 5가지.
5가지. 딱 시험 나기 좋죠? 5점. 정권의 법적 성격. 이것은 우리가 요즘 정언을 많이 하죠. 요즘 정언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얼굴 보고 면상 보고 유정할게요. 유정할게요. 면상이 얼굴이죠. 그래서 면상 보고 유정할게요. 이렇게 5개를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하자. 그래서 면책 정권성, 상환 정권성, 유가 정권성, 정거 정권성, 그 다음 요식 정권성. 이렇게 해서 보험 정권의 법적 성격 5가지를 쓰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2페이지죠. 네, 17번 문제. 2022년도 8회 기출되었죠.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인세, 수기, 보험자, 계약자. 이런 식으로 가로놓기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차 1과목은 많이 읽고 우리 이론서 책만 가지고도 공부해도 충분하게 7, 80점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9회 기출됐죠. 각 특성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요게 대부분 보니까 한 10점에서 13점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을 쓰는 방법이 있고 또 많이 쓰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시험 당일날 공란을 두지 마시고 열심히 많이 쓸 것.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정확히 안다면 핵심 키워드만 작성해서 한다면 충분하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VIP 2차 1과목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 2과목에 대해서 논장부터 중요한 문제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알람 설정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알람 설정을 잘 못하시는 분은 스토리텔링 손해평가 제 강의에 들으시면서 그 아래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구독에서 딱 눌리면 알람 설정이 가능합니다. 물으시면 자녀분에게 물어봐서 반드시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되나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